자, 이제 기본서 요약지 마무리해야 되죠. 같이 마무리하는 겁니까? 저 혼자 하는 겁니까? 자, 몇 페이지 보실 차례야? 127페이지 볼 차례 아닙니까? 127페이지 볼 차례죠. 자, 한 장 앞으로 가서 125페이지 봐보십시오. 자, 지난번에 가등기 시험에서도 무지 많이 나오는데, 자, 중간에 등기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9번 순위번호의 가등기권자가 누구였어요? 임종성. 자, 순위번호 10번 겁 없이 누가 들어왔죠? 정진우 씨가 가등기를 보고 들어온 거죠. 뭘 보고 하는 거야? 접수일자를 봤더니 가등기는 몇 년도? 2003년. 정진우 등기는 2004년. 자, 그리고 이제 본등기가 몇 년에 들어오는 거예요? 2005년도에 들어오죠. 자, 첫 번째 질문. 자, 임종성이가 소유자 된 때는 2003년으로 소급하겠죠. 라고 꼬셔도 넘어가서는 안 되죠. 권리는 언제 취득하고, 본등기 할 때 취득하고, 소급하는 그 뭔만? 순위만 소급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되는 시점 몇 년? 2005년이죠. 그런데 임종성이도 소유자, 정진우도 소유자, 소유권은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빨라요? 여러분도 그냥 임종성 같이 그러는 거예요? 임종성이 다 알려주겠습니다. 임종성이는 몇 번이고, 순위번호가 9번이고, 정진우는 10번이니까 9번이 앞서잖아요. 그래서 순위번호 11번 몇 번 말소? 10번 말소인데 이건 누가 말소해 주는 거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고 정진우한테 통지 갈까 안 갈까? 이렇게 본등기 하면서 말소당했다고 통지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는데 페이지 넘겨보시면 126페이지가 이거였거든요. 자, 가등기가 나오고 본등기가 나오기 전에 중간에 등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등기 후 중간에 등기가 있을지라도 이분이 본등기라면 순위는 무슨 순위? 누가 앞서는 거죠? 본등기가 앞서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등기는 본등기보다 밀리는데 이 등기는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따져야 되죠. 이게 이 본등기하고 뭐 할 수 없으면, 양립할 수 없으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고 양립할 수 있으면 후순위로 밀려가는데 가등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주로 뭐겠어요? 소유권. 원래 소유권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를 하면 중간에 등기는 전부 다 뭐 하는 게 원칙이에요? 직권 말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소시킬 수 없는 예가 있었죠. 자, 그게 위에 있는 표에서요. 오른쪽 첫 번째 당구장 표시는 왜 말소 못한다고 그랬죠? 가압류 가처분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게 아니고 이 가압류 가처분이 뭘 목적으로 했어요?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면 손댈 수가 없고 두 번째 칸은 왜 그런다 그랬지? 백. 경매 등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경매가 누가 넣은 경매야? 가등기 전에 있던 권리자가 집어넣은 경매는 뭐가 좋아서? 백이 좋아서 말소시킬 수 없고 자, 그 밑에 임차권은 수식어가 중요하죠. 뭐 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손댈 수 없다. 계속 나오고 있었네. 자, 지난주에 이제 그런 거 보셨고, 이제 오늘은 오른쪽 오셔서 가시 삼형제 중에 이제 두 형제 봐야 됩니다. 뭐하고 뭐가 나왔죠? 자, 가압류 가처분 왜 필요로 하냐면요. 우리가 통상 소송을 할 때 소송에서 뭐 떨어지려면 판결이 떨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중에 만약에 이분이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판결 의미가 없잖아요. 소송 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해놓는 게 뭐가 돼요? 가압류 아니면 가처분. 차이가 뭐죠? 가압류는 금전 채권일 때 하는 게 가압류고 돈 이해 문제일 때는 뭘 거는 거예요? 가처분. 자, 직접 가압류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 순위번호 3번 소유자 누구예요? 한석규. 순위번호 4번 가압류 형광펜 하시고 가압류가 나오면 반드시 돈을 확인해야 됩니다. 청구 금액도 형광펜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누가? 자, 설경구가 한석규에게 1억이 받을 게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소송 걸기 전에 미리 뭘 걸어놓은 거야? 가압류를 갖다가 만약에 설경구가 판결을 받아내면 뭐 하겠어요? 경매 집어넣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가압류는 결국 돈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 떨어지면 뭐로 하는 거죠? 경매로 하는데 다시 옮겨서요. 자, 의리가밭에 1억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주더라. 1억 달라고 뭐 하겠어요? 소송 제기해서 뭐 받아야 되는데 판결 받는데 만약에 아무 조치를 안 해놓으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병에게 팔아버렸다. 그런데 의리라는 사람이 갑에 대한 판결을 받더라도 이 판결은 누구에 대한 판결이에요? 근데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기다는 경매를 넣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소송 비용만 날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송 걸기 전에 미리 뭘 거는 거죠. 법원 찾아가겠죠. 법원 찾아가서 가압류 걸어달라 해서 법원이 이제 결정 내려주자. 가압류 결정 떨어지게 되면 자 이제는 소송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병에게 팔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부동산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자, 여기 가압류인데 이게 소송에서는 을이 이길까요, 갑이 이길까요? 그래서 아직은 가짜니까 아까 똑같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있더라도 다른 등기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이런 등기를 뭐 하진 않는 거야. 각하시키지는 않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갑에서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요. 그럼 이제 이걸 뭐라고 법적으로 표현하느냐. 거기 등기 밑에 가로 3번에 1번이야. 가로 3번에 1번 쭉 보시다가 어디에 밑줄 가야 될까요?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 그럼 이게 여기서 무슨 뜻이죠? 가압류였더라도 이 가압류는 을은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상대적으로 효력하고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이에 반하는 등기도 나올 수는 있다고요. 여기 상대적력밖에 없으니까 병에게는 주장 못하잖아요. 그 뒤에 있는 말 가압류였더라도 제3자의 등기도 맞아. 가능하다. 나올 수 있다. 이 재판은 누가 이긴다고요? 갑이 이길지 을이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가압류였더라도 아직은 많은 거 나올 수는 있는데 자, 그 밑에 다만에다 이제 형광펜 가야 될 문구가 뭘까요? 승소 판결 받으면 제3자의 권리는 뭐 한다? 치료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판결 받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은 여기다 뭐 집어넣는 거예요? 경매를 집어넣는 이 경매를 누가 집어넣었어요? 가압류권자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이때 기준 권리는 뭐가 돼요? 가압류가 되죠. 이 경매에서 자 정이 낙찰받으면 어디서부터 법원이 없애주겠어요? 가압류서부터 이렇게 다 없애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구냐? 가압류더라도 다른 등기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가압류권자가 판결받게 되면 효력이 소멸당하고 결국 뭐로 넘어가고 경매 넘어가고 경매 넘어가면 이 등기는 받는 게 나중에 말소 나온다고요. 가로 3번 1, 2번만 잘 해설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올라가세요. 가로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 3, 4번만 묶어두시고요. 어디선가 한 번쯤 제가 다 설명을 했건 했을 겁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 보시면 되고 일단 가압류는 나오면 가압류 나왔단 말은 지금 무슨 문제로? 돈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소송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압류는 절대적 효력이다, 상대적 효력이다. 아직은 가벽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다른 등기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분이 뭐 받게 되면 판결 받으면 그때 효력이 소멸당할 뿐이라고요. 그럼 가압류 있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이길지 확신이 없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가압류는 결국 경매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 넘어가서 을은 뭐 받으면 돼요? 배당 받으면 됩니다. 이건 경매로 가서 하시면 되고 어려운 건 이제 가처분이에요.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순위번호 3번 소유자 누구죠? 갑. 순위번호 4번 가처분 형광펜 하시고 아까 가압류는 청구 금액인데 그 자리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피보정 권리 형광펜 하시고 자 금지사항 네 글자로 형광펜 하시고 자 그럼 이제 등기를 이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을이 갑에게 무슨 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 달라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안 넘겨줬겠죠. 그러니까 소송 걸기 전에 미리 뭘 걸어놓은 거예요? 가처분을 걸어놨는데 거기 금지사항이 뭐라고 써졌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 순위번호 3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다. 이 당시는 땅값을 3억에 매매했다. 잔금 치를 때 5억으로 땅값이 뛰었다. 을이 지금 무슨 권을 가지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해줘야 될 의무를 뭐 하는 거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행해달라고 뭐 하는 거죠? 소송에서 뭘 받아야 돼요? 판결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뭘 걸어놔라는 거예요. 소송을 만약에 한 4월 1일 건다면 그 전에 한 3월 20일쯤에 법원에 뛰어가서 뭘 신청하는 거예요?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 떨어지면 촉탁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처분 나왔을 때 뭘 보여줘야 하느냐? 채권자가 누군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피보전 권리가 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 이제 금지사. 갑은 양도 담보 설정 일체의 처분을 금지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들어가겠어요? 소송이 들어가겠죠. 자, 소송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5월 7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힌트를 드리면요. 이 소송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지금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은 주장 못하기 때문에 이런 느끼를 나올 수는 있고 이런 느끼도 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이때 병은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신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절에 가서 이제 등 답니다. 얼마짜리 달겠어요? 대웅전에다 100만 원짜리 등 답니다. 자, 아니면은 이제 헌금하고 뭐 나가야 되죠? 교회 새벽 기도 나갑니다. 기도해야 되죠. 누구 이기라고요? 또 엉뚱하게 울 이기라고 해버리면 안 되죠. 누구 이겨라? 갑 이겨라. 갑이 이기면 누구 것 되는 거예요? 병 것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병은 어디 찾아가서? 법원 찾아가서 여기서 병 것으로 확정이 됐더라도 이 가처분에서 병이 말소 신청하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건 누가 내렸으니까? 법원이 했으니까 말소도 누가 해야 돼요? 법원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따져야 돼요? 판사님, 제 걸로 끝났으니까 이 가처분을 보여주세요. 말소 촉탁해 주세요. 여기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병이 직접 오면 등경이 뭐라 하겠어요? 누구세요가 아니고 네가 판사라 그러죠. 법원이 해야 될 걸 네가 하느냐? 그래서 이때는 법원에다 하는 거고 법원이 말소 촉탁하게 된 거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요 100만 원짜리 등 다는 게 아니라 5만 원짜리 등 달았다. 새벽기도 몇 번 빠졌다. 그럼 이제 부처님이 편 들어줬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무슨 판결 떨어지는 거죠? 이 판결은 뭐겠어요?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이행을 하는 이행명령 판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판결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의 권리는 받는 게 소멸되게 된다고요. 자, 그럼 이따 오른쪽 읽고 왼쪽 먼저 봐보십시오. 가로 3번, 1번 밑줄 치면 찾아서 넣어보십시오.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니까 가처분이 있더라도 제3자의 등기도 받아. 거기까지도 시험에 나옵니다. 가처분이 있으면 다른 등기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는 있다. 근데 그 밑에 다만에 더 무서운 말이 숨어있죠. 다만 본안에서 뭐 받으면 승소 판결 받으면 쭉 가시다가 부정되거나 받는다. 제한된다. 즉 그 다음부터 형광펜 차분히 넣어보십시오. 그게 가처분하고 뭐 할 수 없으면 양립할 수 없으면 말소 대상이 되고 양립이 가능하면 그대로 두는데 순위는 밀리게 된다고요. 자, 그 문구인데 다시 위쪽 올라가세요. 가로 2번에 2, 3, 4 묶어두시고 위쪽에서요. 아까 가압류 본 거랑 똑같이 어디서는 한번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묶어두시고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오른쪽에서 이런 사람 나왔을 때, 자, 오른쪽 등기 봐보십시오. 순위번호 3번 소유자 누구죠? 갑. 순위번호 4번 가처분 형광펜 하시고 여기서 이제 피보정 권리가 뭔지 찾아보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야. 채권자는 누구고? 을. 자, 순위번호 5번 소유권이 누가 앞으로 넘어왔죠? 원인이 뭐예요? 자, 그러면 병은 누구랑 매매한 거예요? 뭐 보고? 그럼 등기 보고 하지, 그럼 등기 안 보고 하겠어요? 가처분을
보고도 누구랑 매매라는 거예요? 갑이랑 매매하죠. 병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다 한문 하나 써놓으십시오. 이분은 뭐가 있는 사람이다. 자, 병은 100만 원짜리 등 달았을까요? 5만 원짜리 달았을까요? 100만 원짜리 달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끝났을 겁니다. 6번, 4번 말소 이렇게 끝났을 건데 지금 밑에 진행되는 거 봤더니 이 사람은 100만 원짜리 단 게 아니라 얼마짜리? 5만 원짜리 단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몇 번 빠지는 바람에 을이 이겼습니다. 자, 을이 판결받았다. 그럼 먼저 판결문 내용이 뭐가 되죠? 갑은 누구에게 넘겨라? 을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인데 이 판결은 이대로 가면 단독 신청인데 이 등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현재 등기가 누구 명이야? 지금 병으로 넘어온 상태죠. 근데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6번, 5번 등기를 먼저 봐야 돼요. 말소하기 전에 다른 등기를 손댈 수가 없으니까 5번 말소인데, 자, 여기서 함정이 이겁니다. 직권 말소한다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자, 이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죠. 이렇게 판결이 떨어진지 등기관이 알아요, 몰라요? 아까 가등기가 본등기라게 되면 본등기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하지만 직권말소지만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 받았는 줄 등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할 수 없어요. 직권말소 되는 게 아니죠. 누가 가처분 걸었어요? 을이 걸었으니까 이때는 을이 뭐 하는 거야? 을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뭐 하는 거죠? 단독으로 말소시켰나고요. 근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판결이니까 이 판결 7번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내에는 원래가 단독이잖아요. 이 두 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단독을 해서 이렇게 맞추면 을 것 했죠. 을은 집에 가겠죠. 등기비에 시차가 있죠. 칠판에만 시차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강의실에도 시차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뭐가 시차죠? 3번이 시차라고요? 5번 이미 시차돼서 지웠고요. 자, 이 가처분은 이걸 위해서 한 거라고 아까 피보정 권리가 뭐였어요? 소유권 이전 채권권인데 소유권 이전 됐잖아요. 이거 마치고 보면 뭐가 목적 달성된 거예요? 4번이 목적 달성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백한 시차니까 시차는 누가 치겠어요? 8번에서 몇 번 말소? 4번 가처분 자체는 누가 하는 거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고요. 자, 그러면 거기 순위번호 6번, 7번 동그라미 묶으시고 앞에다 쓰시면 뭐라고 쓰시면 돼요? 동시 단독. 자, 6번 등기 목적이 뭐예요?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등기 원인 물어봤습니까? 등기 목적 물어봤습니까? 등기 목적 물어봤습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등기 목적이잖아요. 등기 원인이 뭐예요? 거기다 형광펜 하시고 가처분한 시료 거기 옆에다 한마디 써놓으십시오. 5만 원. 그래서 앞으로 가처분 보고 나왔는데 이렇게 가처분한 시료하면 이 사람은 100만 원짜리 단 게 아니고 뭐였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가 뜻하는 거죠. 가처분이 있더라도 다른 등기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이 5만 원짜리 등 달면 말소당할 때 원인을 뭐라고 써놓는다? 가처분한 시료. 순위번호 7번은 소유권 이전인데 원인이 뭐예요? 매매인데 왜 매매죠? 비록 판결이더라도 이건 무슨 판결이야?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원인은 뭐라고 써야 돼요? 매매라고 쓴다고요. 그래서 6번, 7번에서 을 앞으로 됐으니까 8번 동그라미 하시고 몇 번 말소? 접수일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처분 보고드로 넘기는 무슨 말소지만 단독 말소지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가처분 말소는 뭐로 하는 게 직권 말소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가처분을 보고 들어왔더라도 이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시킬 수 없는 때가 있거든요. 자, 그 등기 후에 네 번째 줄 니은번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그러나 밑줄 찾아 보십시오. 이거 본 거 아닙니까 지금?
2주 전에 봤습니까? 특강할 때 봤습니까? 특강할 때 봤습니까? 자, 거기 니은번 쭉 밑줄 쳐가면서 가처분을 우선하는 다음 느끼는 뭐 할 수 없다. 자, A번, B번 묶으신 다음에 공통점. 그러니까 뒤에 경매 등기 살짝 보신 다음에 앞에 수식을 봐야 되죠. 뭐가 좋은 경매는? 가처분보다 앞선 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손댈 수가 없다. 반면에 C번은 가처분 후에 나왔더라도 뭐 할 수 있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손댈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처분권자가 뭐 받았어도 판결 받았어도 아까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손댈 수 없는 것도 있다고요. 자, 이건 이제 피보정 권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인데 페이지 넘겨보시면 130페이지는 이제 순위번호 1번은 소유자 누구였어요? A. 순위번호 2번은 B. 순위번호 3번 가처분 형광펜 하시고 피보정 권리가 여기는 뭐예요? 소유권, 말소, 청구권, 채권자가 누구죠? 그럼 미루어 짐작했을 때 A가 B한테 무슨 소송을 걸었을까요? 여기는 말소 소송을 걸었다고요. 피보정 권리가 뭐니까? 말소 청구권이기 때문에. 자, 순위번호 4번 소유자 C 동그라미 하시고 C는 누구랑 매매를 하죠? 그렇게 막 매수인 앞에서 그렇게 헛소리 하면 매수인 도장 안 줍니다. 지금 누구랑 매매한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지금 A하고 B하고 매매해서 누가 앞으로 넘어왔고 B 앞으로 넘어왔고, 자, A가 B를 상대로 뭐하고 말소 소송을 걸기 전에 여기다 뭘 걸었어요? 가처분을 걸었더라도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는 B고 이건 뭐일 뿐이에요? 가처분이지. 소유자는 B니까 여기서 C 매매했단 말은 누구랑 매매했단 말이에요? B하고 매매를 했단 말이잖아요. 근데 C는 그러면 가처분 봤어요 안 봤어요? 옆에다 써놓으면 되죠. 신심. 그래서 B 거라고 믿고서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은 신심이 있었느냐? 100만짜리 달았을까요? 5만짜리 달았을까요? 자, 순위번호 4번 순위번호 5번과 6번을 묶으신 다음에 아까 똑같이 써놓으면 됩니다. 동시 단독인데 저 순위번호 5번에 몇 번 말소죠? 4번 말소인데 등기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광펜 하시고 이 말 옆에다 한마디 써놓으면 되죠. 얼마짜리? 지금 이 사람은 B하고 C가 매매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얼마짜리 산 거예요? 5만원짜리 했기 때문에 5번 몇 번 말소? 4번이 말소됐는데 이 말소는 누가 하는 거죠? 직권 말소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판결을 따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단독으로? 지금 가처분 채권자가 누구예요? A가 B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A가 뭐 하는 거죠? 단독으로요. 자, 반면에 순위번호 6번 몇 번 말소? 얘는 원인이 뭐예요? 확정 판결이니까 지금 A가 B를 상대로 말소 소송에서 뭐 받은 거예요? 말소 판결 받아왔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뭐하고 단독이죠. 그래서 2번 말소에서 두 건인데 이 두 건을 말하는 거죠. 동시에 단독하면 이렇게까지 이루어지고, 그럼 이제 누구 걸로 돌아왔어요? A 걸로 돌아왔죠. A는 집에 가겠죠. 등기한도 퇴근할까요? 뭐가 시체예요? 왜 3번이 시체죠? 자, 가처분 이거 말소다는데 말소에서 이미 목적 달성이 됐으니까 마지막에 7번 몇 번 말소? 3번 말소는 이 정도는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처리가 되는데 똑같이 갔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손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위에 등기 위에 가서 니은번에 별표를 하시고 밑줄 치면서 하고 오십시오. 가처분에 우선하는 등기했을 때는 B의 등기에 말소 신청할 수 없다. A번, B번 묶어서 포인트 어디에 두시면 돼요? 경매 등기보다 중요한 말 앞에 수식어요. 가처분 전에 채권자, 권리자가 넣었던 경매는 손댈 수 없고, C번 뭐 할 수 있는? 그럼 이 말이 지금 몇 번째 나오죠? 세 번째. 가등기 할 때 가처분 아까 피보정 원리 여기서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를 잡아두시라고요. 자, 오른쪽 가보십시오.
동그라미 6번 거기 따옴표 안에 형광빛 칠해보십시오. 6번에 가처분에 한 실효 옆에다 한마디 써두시면, 그럼 이 5만 원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는. 왜 5만 원이라고요? 뭐 보고 들어온 사람이, 가처분 보고 들어온 사람이 등을 얼마짜리 달았다가 말소 당할 때 이렇게 써준다고요. 자, 7번 제목 잡으시고, 당해 가처분 등기는 뭐 하게 된다? 직권 말소 처리하고, 그런 사실을 이제 알려주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이 어려운데, 가압류 가처분이 어렵게 나오면 틀리라는 문제인데 최소한 요 정도야. 가처분이 있더라도 다른 등기 나올 수는 각하시키지 않는다. 문제가 쉽게 나오면 그게 답이 때도 있고요. 자, 나중에 떨어진다. 몇 번 말소한다? 4번 말소와 2번 말소인데 두 건은 뭐하고? 동시에 단독으로 하게 되고,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면 가처분 자체는 뭐한다? 직권 말소된다고요. 가처분 요 정도까지 잡아두시고, 시험장 갔더니 막 출연 배우가 5명 이상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찍으면 됩니다. 왜냐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뭐 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은 매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리스크가 크면 수익이 높을 수도 있죠. 여기서요. 자, 이렇게 갑에서 을 앞으로 뭐가 돼 있더라? 가처분 있다. 이 시세가 지금 5억입니다. 자, 갑이 이걸 병한테 팔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병이라면 이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가처분 있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병이 갑과 을 두 사람의 관계를 잘 합니다. 얘가 지금 권리도 없으면서 얘를 괴롭힐 목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5억인데 갑이 팔려고 내는다. 5억에 팔려 안 팔려요? 4억에도 안 팔립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근데 퉁치죠. 내가 얼마에 사주겠다. 갑은 팔까 안 팔까? 지금 돈은 필요로 하고 이걸 내놔도 속내를 모르는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3억에 퉁쳐서 사고,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소송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상대로? 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겨버리면 누구 것 되는 거예요? 병 것 되고, 재판하느라고 2년은 고생했는데 그때 가서 봤더니 땅값은 7억이더라. 그러면 얼마 남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법률 관계를 잘 모르고 갑이 져버리고 병이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게 되면 또 날리는 거죠. 일단 가처분 있으면 위험한 물건이지만 법률 관계를 할지 사실관계를 잘 조사해서 잘 파악만 하면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돈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력 생기시면 가처분 있는 걸 한번 개별적으로 공부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SS 9번 제목이 뭐죠? 촉탁. 자, 큰 1번에 가로 1번과 가로 2번 묶기만 하시고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울산시가 땅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가로 1번이 그 말이고, 가로 2번은 법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촉탁. 큰 틀만 잡으시고, 거기서 크게 함정은 아니고요. 큰 2번은 쭉 가시다가 가로 3번, 4번만 묶어두시고, 그 정도는 시험에 나옵니다. 관공서가 뭐 해야 되지만, 촉탁해야 되지만, 촉탁하지 않고 그냥 뭐 할 수도 있다. 공동 신청하는 것도 관공서 편이니까 받아준단 말이고요. 자, 4번이 더 중요한 말이죠. 4번, 관공서는 이미 진정성이 보장됐죠.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든 법무사한테 맡겨서 공동 신청하든 뭘 내지는 않는다. 등기평본은 낼 필요는 없다. 4번은 우리 시험에도 나오는 말이고요. 자, 그럼 밑에 큰 3번 경매 쭉 보시고 밑에 등기만 해석해 보십시오. 순위번호 3번 소유자 누구죠? 왜 나태한이에요? 나태하니까 경매로 넘어왔겠죠. 순위번호 4번 등기 목적의 형광펜 하시고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자, 채권자가 누구예요? 깍두기가 돈을 못 받아서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이제 법원에 경매 신청해서 법원에 촉탁 나왔죠. 순위번호 5번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형광펜 하시고,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낙찰 이건 다 옛날 말이고, 강제 경매나 매각 이렇게 놔야 되고, 질문 들어갑니다. 김인환이가 소유자 되는 날짜는 3월 12일입니까? 3월 21일입니까?
둘 중에 하나. 며칠? 3월 12일. 옆에다 187조 써두시고 이 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매각대금을 안 납하면 등기 없이 넘어오고, 다만 법원이 촉탁해서 접수된 때는 언제고? 3월 21일이지만 이 사람은 접수된 때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 며칠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3월 12일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 앞으로 경락됐어요? 김인환이. 그러면 경매는 목적 달성됐잖아요. 순위번호 6번 몇 번 말소? 4번 말소요. 4번이 지워지는데 거기 4, 5, 6번 묶으시고 앞에서 한마디 쓰면 법원의 촉탁이야. 결론, 경매와 관련된 등기는 전부 다 누가 해준다? 법원이 촉탁한다고요. 경매가 난 속사정은 중개사법 하시고 등기는 이 세 단계로 이루어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오십니다. 자, 4장 2절 타이틀이 뭐라고 바뀌었죠? 자, 미등기 부동산에서 최초라는 게 무슨 등기야?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바다를 매립했다. 건물을 신축했다. 이건 법률행위입니까? 사실행위입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땅이 되는 순간,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원시 취득하는 거죠. 자,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가 있겠죠. 누구랑 가겠어요? 혼자. 이런 말보다 7월이 가는데 단독도 있지만 영어도 가르쳐줬잖아요. 자, 그러면 등기관이 물어보겠죠. 정말 네 땅 맞느냐? 앞장서시오. 가서 봅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땅도 없는데 막 등기 돼버리라고요. 등기관은 무슨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관이 좋은 말 하는 거죠. 내가 현장 나갈 수 없으니까 정말 건물이 있는지 정말 네 건지 뭐해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와라. 그럼 내가 그 서류 보고 인정되면 등기를 만들어주마. 자, 책 보고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자우지가 뭐 세는 거에는 진짜 약합나. 큰 2번 신청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가로 1번 토지 임야 건축물 내장 형광펜 하시고, 첫 번째 대장 들고 오셨죠. 가로 2번 어디에 형광펜 가야 돼요? 확정 판결 들고 오셨죠. 가로 3번 수영이다 형광펜 하시고, 가로 4번 별표 먼저 하시고,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까지 형광펜 하시고. 그러면 지금 증명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왜 이걸 바로 못 찾을까요? 자, 증명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자,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바다가 땅이 됐다. 건물을 처음 지었다. 그럼 먼저 뭘 만들어야 돼? 자, 대장 만들면서, 자, 토지라면 이게 14번 땅 옆에 생겼다. 몇 번? 14, 1번. 현황조사에서 지목 나오고, 면적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뭐까지 올려놔요? 소유자까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분이 바로 이거 들고 잖아요. 팔아. 대장이 내 거 부동산 나왔으니까 내를 뭐를 하더라? 소유권 증명됐으면 보존등기 해달라 하면 누구 명의로? 감 명의로 이렇게 보존등기해서 대장상 소유자가 되면서, 물론 이때 뭐도 만들어줘야 돼요? 표제부야. 표제부를 만들어서 울산시 무고동, 그 다음에 집원 나오고 지목 나오고 쭉 쓰는데, 그러면 부동산도 증명됐고 소유자도 뭐가 됐어요?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보존등기 하는 90%는 이 모습입니다. 뭐 들고 와서? 대장이 내가 소유자로 돼 있고 부동산이 증명됐으니까 이렇게 보존등기 하게 된다고요. 시험 문제는 나머지 10%야. 자, 이제 하나씩 함정을 팝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아직 미등기인 상태인데 봤더니 대장상 소유자가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이 됐더라. 을이와서 하는 말이 내가 소유자로 됐으니까 내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해달라 하면 해줄까요? 실력이 안 되면 색깔로라도 합시다. 무슨 색깔이라서? 파란 색깔이라서 할 수 없다. 자, 이유를 칠판에서 찾아내십시오. 칠판에 답을 적어놨습니다.
대장과 일치하잖아. 대장이 소유자, 대장 이렇게 해달라면. 칠판에 답이 있으니까 칠판에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렇게 대답 못하면 7월달 문제풀이반으로 진급을 못합니다. 보존느끼는 누가 하냐면 원시 취득자예요. 이 사람은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무도 당해서 이 말이 나와 있어야 되죠. 그냥 나오는 게 뭘로? 최초 소유자로 나와 있는 자인데 얘는 이전 받은 자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초 소유자 앞으로 먼저 뭐하고? 보존느끼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받은 자는 뭘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토지대장 말고도 동그라미 칠 단어가 하나 있었던 거죠. 최초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1번은 줄 긋지 마시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밑줄 칠말 하나 나오죠. 대장상 뭐 받은 사람? 이전 받은 자 및 그 상속인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다만에다 세모하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때가 한 번 있더라. 여기가 누구라면 국으로부터 이전 받았다면 굳이 이때는 국으로 하고 갈 거 뭐 있겠니? 그때는 막바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하는데 처음부터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고요. 이전 받은 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최초 소유자 하고 뭐 한다? 넘어가야 되지만 다만 누구로부터? 국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눈 감아 주겠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야. 자, 아버님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미등 낀 상태인데 돌아가셨다. 자, 누가 오는 거죠? 상속인이 왔다. 보존등기는 상속인 명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등기 하고 상속인 앞으로는 이전등기가 될 것이냐. 이게 작년 시험 문제야. 어떻게 하셨어요? 냈죠. 상속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이미 넘어왔으니 현재 누구 거예요? 상속인 거는 막바로 누구의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지. 이렇게 할 수는 이분이 이미 지금 뭐한 상태야?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게 2번에서 찾아내시고 그리고 2번, 3번은 묶으신 다음에 3번 합병도 마찬가지야. 애하는 행이 빌딩 지어놨는데 보존등기제가 있는데 하나은행 합병됐다. 보존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나은행 명의로. 상속과 합병은 똑같이 하시면 되고 4번은 별표 크게 하시고 유중인데 이따 유중 뒤에서 볼 거니까 별표만 쳐두시고요. 지금 첫 번째는 뭐 들고 온 사람들이죠? 대장이요. 자, 두 번째는 뭐 들고 오는 거예요? 자,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토지대장이는 갑 이름으로 올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을이 매립했거나 을이 신축했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누군데? 을인데 엉뚱한 놈 이름으로 소유자가 됐잖아요. 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을이 누구를 상대로? 갑을 상대로 소송했더니 판사가 이건 갑이 원시 취득한 게 아니고 누구다? 을라고 확정 판결 떨어지면 누구 이름으로? 을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판결의 종류를 묻지 않는다. 자, 그러면 묻지 않는다 해서 세 가지 판결 이름 밑줄 쳐보십시오. 확인 판결은 당연하고 무슨 판결도?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인데 기억번이 이행 판결이라는 걸 이행 판결 단어 말고 다른 데서 찾아내 보십시오. 보존등기가 무효니까 보존등기를 뭐 해라? 말소를 명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명령하는 게 바로 무슨 판결이에요? 그 말소 판결도 뭐가 되는 거야? 소유권 증명이 된다고요. 자, 니은번은 어디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 전형적인 형성 판결이잖아요. 하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도 분할된 부분의 소유권은 증명된다고요. 그 종료, 거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판결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은 줄 긋지 마시고 누구랑 재판할 것이냐. 칠판에 보면 누구? 이 사람이야.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처럼 올려놓은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 소송을 걸려고 봤더니 여기 토지대장이 소유자가 공란으로 있더라. 동그라미 3번 별표를 하시고 공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기억, 니은 스스로 깨닫고 나오십시오.
알이 스스로 깨고 나면 뭐가 되죠? 바깥에서 깨주면. 자, 병아리가 될지 후라이가 될지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우리 황당하죠? 분명히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토지대장, 건축대장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다 군청에서 직권조사했는데 여기는 소유자가 누군지를 올려놓지 않았더라. 그럼 내 거라고 주장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판결을 받는단 말은 소송을 한단 말인데 소송의 상대는 원래 여기에 지 이름 올려놓은 놈을 상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나을 수가 없더라.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토지는 왜 국가를 상대로 한다? 지적 국정주의. 국가가 정할 거 안 했으니까 나는 누구를 상대로? 국가한테. 이 땅은 나를 소유자로 빨리 뭐 해달라? 정해달라. 근데 건축물 대장은 국가나 건축주를 상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국가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건축물 대장을 손댈 권한도 자격도 없다. 이건 재산세 매기려고 만들었으니까 누구한테? 해당 지자체로 해야 된다고요. 자, 거기 기억 니은 딱 바꿔치기 내기 좋잖아요. 나오면 토지는 뭐 떠올리시고? 지적 국정주의, 나라국. 건물은 세금 지방세 매기는 거기 때문에 누구 상대? 지자체 상대로 하지. 그 제일 마지막에 국가를 할지. 건축 허가명인, 건축주는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작성권자인 누구하고? 시장하고 붙어야 된다고요. 자, 판결은 그게 주로 나오는 편이고, 세 번째 수용은 줄 대지 말고 읽어만 보십시오. 자, 이게 수용됐다 이렇게. 미등기지가 수용됐다 그러면 여기서 막바로 누구 앞으로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LH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1번과 3번은 충돌하는 거죠. 토지대장의 갑으로 써져 있어도 이게 뭐가 되면, 수용되면 막바로 누구 앞으로? LH 앞으로 보존등기 하는데, 만약에 이미 보존등기가 된 상태에서,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수용되면 이 등기를 없애고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이때는 여기다 무슨 등기로? 이전 등기로 하기 때문에 수용은 줄대지 마시고, 미등기지가 수용되면 뭐하고? 보존등기 하고, 이전 등기된 토지가 수용되면 이전 받으면 된다고요. 자, 4번에다 왜 별표를 쳤는지 거기 두 줄 안에서 찾아보십시오. (4번이)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건물이죠, 건물. 제가 아까까지는 뭐였냐면 토지 건물을 같이 끄집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장님 서면 나오면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말은 반대에서 가면 시장에 서면 어디에서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당구장 표시 일단 형광표 하시고, 시장에 서면으로 토지 보존등기 할 수 없다라고 얼떨결에 형광표는 쳤죠. 왜 할 수 없을까요? 여기서요. 이게 땅이 있는데 토지대장이 없는 땅이 있다. 이 말은 지번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번은 누가 붙여줘야 돼요? 지적소관청에서. 토지대장이 없다는 말은 지번이 없다는 말이고, 지번이 없는 땅을 등기소고에서 만들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토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토지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은 좀 다르거든요. 무허가 건물이 있다. 건축허가 받지 않았을 거고, 사용승인도 안 받았을 거고, 뭐도 없어요. 건축대장이 없는데 시장님이 이런 걸 또 발견하시면 세금은 매기려고 건물은 조사해 놓나? 그럼 그때는 건물은 망한다. 그 서류 가지고 망한다. 보존등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서면 어디에서는? 토지에서 나올 수 없고 어디에서만? 건물에서. 그러면 시장님의 도장 찍어지면 다냐? 동그라미 1번에 줄칠 단어가 뭘까요? 최소한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등기를 만들 정도로. 무슨 표시와? 건물 표시와 소유자 표시가 기재된 사실 확인서 정도는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 앞에 세 단어 밑줄 하시고요. 뒤에 것들은 더 터무니없으니까 2번 앞 세 단어 뭐 있죠? 재산증명서, 사용승인서, 납세증명서는 한때는 보존등기하는 서류로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특히 사용승인서는
여러분들이 건축법 시간에 배우는 그 사용성이 있습니다. 이거 들고 오더라도 건물 등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요. 자, 그럼 다시 목차 나오시면 보존등기는 원시 취득자 하는데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하는 방법 몇 가지? 대장 들고 오신 분, 판결로 하신 분, 수용으로, 시장 이걸 밝혀줘야 됩니다. 가로 큰 3번에 동그라미 1번 제목만 밑줄 하시고요. 큰 3번에 동그라미 1번 뭘 밝혀라? 신청 근거 규정을 명시해라. 2번 첨부할 세면은 줄 대지 말고 쭉 가시다가 디귿번 세무 표시하시고 주민등록번 필요하다 안 하다? 왜 필요하다? 이 사람 이름이 처음 올라오니까 뭐 확인해야 돼요? 주소와 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니을번은 쭉 가시다가 가로 안에 단 그 뒷부분만 밑줄 쳐보십시오. 설명했었죠.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면 도면이 필요로 한데 뭐가 들어오면 건축물 대장이 들어왔단 말은 건축가의 도면이 놔뒀으니까 또 낼 필요는 없다. 동그라미 3번에 별표를 하시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기억밤 등기필뭐 들고 와야 되겠죠. 있을 리가 없죠. 지금 무슨 상태야? 미등기 처음 가는데 등기평 있을 리가 없죠. 자, 니은번 인감은 들고 온다 안 들고 온다? 옆에다 0 하나 쓰시면 되죠. 핑. 단독일 때는 인감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디귿번은 줄은 대지 마시고 지금 토지거래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토지거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다를 매립하고 건물을 짓는 건 법률행위입니까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 아니잖아요. 토지거래가 받을 필요 없다 말이고. 큰 4번 등기 실행 동그라미 1, 2, 3번 줄 긋지 마시고 여러 번 읽어두시고 밑에 등기 봐보십시오.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보존 제출하는 거잖아요. 접수일자 며칠? 등기 원인이 뭐예요? 라고 시험에 늘 물어봅니다. 보존 등기는 뭐가 나오지 않더라?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나오지 않더라. 소유자 누구예요? 거기다 이쁘게 형광펜 하시고 올해 우수한 성적을 합격하시면 의열단 단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존 등기를 우리가 신청하는데 오른쪽 큰 5번 직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무슨 말이냐? 뭐 없어도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해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해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0분 동안 궁금증을 해결해 놓고 계십시오.